자,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은 동구의 구민의정 참여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민의정 참여단 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온천수의 수질 성분 검사 수수료 기준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는 필수 재정 조례로서 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온천수 수질 성분 검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온천수 수질 성분 검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수수료를 각 검사기관에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기준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위임받아 이를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로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사항을 규정하여 온천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온천 관련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전문기관의 위탁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소요되는 검사 비용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이 금액을 정하도록 한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온화가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구 관내 온천 사업장은 지산동 무등파크 호텔 사우나 1개소로 온천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온천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 성분검사 의무가 있는 바 수질검사는 연 1회, 성분검사는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수원, 양수량 등에 대해 정기 온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검사 방법은 수탁기관의 검사를 의뢰하고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검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천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온천 이용 허가 때마다
온천수의 수원, 양수량 등에 대해 정기 온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무등파크 호텔 사우나는 올해 2026년 7월 허가 기간 만료로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균 의원님. 네, 박정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7월 달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서요? 네, 신규자 예, 연장허가를 연장허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질 검사 이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7만 원이었습니까? 지금도 앞전에도 6만 원, 6만 원인데 상한을 7만 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로 정해놓고, 받아라. 네. 상향을 7만 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네, 받아라. 그 안에서 6만 원씩 받아라. 받고 있었습니까? 네, 네, 예, 1년에 한 번. 예. 그리고 성분 검사는 5년. 성분 검사는 5년에 200만 원인데 그건 얼마였는가요? 성분 검사 그것도 20만 원. 20만 원. 예. 왜 20만 원이었을까? 근데 5년에 그쪽 한 번인데. 성분 검사 기관에서 검사 기관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으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수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라서. 차이가 200만 원을 정해놓고 상향 조정을 200만 원을 정해놓고 20만 원, 10만 원 받는다는 건 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건인데 동구에. 예,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님. 네. 예전에 지산유원지 개발하면서 그때 지적이 된 걸로 좀 하고 있어요. 온천수가 보통 한 40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안 해놨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예. 네, 네, 네. 성분 검사하고,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네. 저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성분 검사, 수질 검사를 이제 계속 쭉 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다가 뭐 부적합이 나왔거나 뭐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무등산 관광호텔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안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김혜란입니다. 평소 건강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살 예방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자살 예방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주민 주도의 자살 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3항의 자살 예방 협의체 설치와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의 주민주도 자살 예방 사업의 확산 및 실질적 참여를 위한 참여자 지원 근거 마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강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자살 예방 협의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 참여형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고이용금 발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협의체의 설치 및 협의체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및 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 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 단위의 자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복지, 보건, 안전 등 여러 부서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통합 및 신속한 현장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협의체 위원수가 최대 30인으로 되어 있어 다소 많다고 판단되므로 시행 단계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협의체의 신설은 실질적으로 민간 협력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기존 자살 예방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위원회와 협의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균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정균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검토 의견이나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것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동구에 이 2025년도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자살률은 전년도 기록이 아닌 2024년도가 나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저희가 39명이 자살수로 나와서 저희가 36.8%입니다. 예, 그러신가요? 39. 네. 39명이 40명. 예. 그 또 이게 이제 검토 의견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협의체 이혼수 네. 이게 30명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 정도가? 협의체는 30명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최대를 30명으로 최대가 해놓고 30명이죠. 예. 저희가 협의체 이제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위원회와 자살예방위원회와 협의체가 이제 성격 차인데요. 위원회는 주로 이제 전문가라든지 그 관련 협의 단체 장님들로 하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의논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게 위원회를 저희가 밝았고요. 협의체는 그야말로 자살 사업을 좀 더 여러 부서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동구청 내 관련 부서
그러니까 거의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자살이 사회적 환경적인 여러 문제라서 관련 부서의 장들,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 수가 다소 많이 또 책정이 됐고, 그렇게 저희가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조례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만 있을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조례들이 꽤 많은 조례들이 다른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조례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야만이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현숙 의원님.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자살은 그 예고 없이 발생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협의체 위원 구성을 한다 해도 그걸 어떻게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효율성 있게 하려면은 사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자살 고이용군을 저희가 네. 먼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고이용군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인데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환경적인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이해돼서 그 고이용군을 관리하는 그런 거를 그러면서 네. 또 환경적으로도 또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 부서에서 이 환경적인 것을 방지하고 또 사람에 관해서는 각각 개인 대상자의 주민들의 관리를 하는 그래서 전 부서가 함께 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네. 저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그 주민 제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마을의 활동가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가들도 그 30명의 협의체 안에 구성원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혹 이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이 해당 조례안은 저도 예전에 제가 그 개정을 한번 했었던 사항이었었고 지금 이번 그 취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가 이제 각종 사업에서 다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받고 하시는데 물론 그 지표를 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수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구정질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동구의 그 좀 자살률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늘 그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자살 고위험군 다루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 이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의 사업들은 사실 기존에도 많이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우리 전문형 검토 의견도 나왔고 방금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우리 안에가 지금 이 조례 안에 그 협의체 구성 규정 신설해 가지고 이제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하지만 우리 그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이제 정말 좀 발굴에 좀 중점을 두자면 그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각 동별로 그 통의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의회장님은 또 각 통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들 하실 거니까 사실은 그 통장님들이 이제 가정 곳곳을 이렇게 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좀 통의회장님들 중에서도 여기 좀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길 바라고 이 조례안이 아무튼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 동구의 그 자살률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네, 박준민 의원님. 예, 박정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네. 우리 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현재 11명인가
네, 구성이 네, 돼 있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숫자하고 우리 저 협의체 이혼수를 19명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따로? 따로입니다. 따로 30명? 예, 예, 예. 이제 협의체는 성격이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가요? 예, 협의체는 그야말로 음. 저희가 실행으로 이렇게 실천해서 하실 그런 부서장들과 주민들과 그런 관계기관이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정신 그 질환자들에 대한 이제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게 퇴원 요구서를 낸다던가 인권 문제에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심의하시는 분들이라서 거기는 이제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어 완전히 성격이 틀린 위원회입니다. 예,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명사랑 실천단을 지금 현재 15명을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저희가 대폭 늘려서 거의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어린이집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김하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 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 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어린이집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내 신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계림 4구역, 계림동 125번지 일대,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며 면적은 319.26제곱미터로 보육 정원은 38명 예정입니다. 수탁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접수 후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아파트는 815세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계림 4구역 교대형 모아일가 그랑데 아파트 관리동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드린 동의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영유아 보육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자를 공개 경정 방식으로 선정하여 이탁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 재경에 비해 인력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민간 보육기관은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개원 이후에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 선정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도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균 의원님.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동구의 구립 어린이집이나 네. 사립 어린이집 폐쇄된 거 있는가요? 어린이집. 작년에 2개소가 폐쇄가 됐고요. 예. 이제 올해는 1개소가 좀 모집이 안 돼서 휴원을 할 구립입니까? 예정입니다. 사립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구립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구립은 아이들이 좀 모집이 잘 돼서 구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도 815세대나 되는데 네. 이제 우리도 이것도 구립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절출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립으로도 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면서요. 네. 어찌됐든 간에 다행스럽게도 구립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폐쇄가 안 되고 되어 오는 것이 우리 이제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설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도 생기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구립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잘 돼서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이제 그 사설 어린이집에 폐쇄된 곳이 있는 것을 물어봤냐면요. 사설 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설했다가 그 안타까운 현실로 문을 닫는 것이 저도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립도 앞으로는 좀 대책을 세우면서 이 어린이집도 증설을 하든지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것도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현숙 의원님. 그 폐소 직전에 있는 곳은 어느 시설입니까? 네. 폐소 직전에 조금 전에 한 곳 있다 했는데 그곳이 예. 어디에? 여기가 소태동인데요. 소태동? 예, 예. 음. 이제 법인 어린이집인데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 폐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휴원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아이들 모집이 안 돼가지고 예, 이제 지원동에 네. 어린이집 이름을 말씀을 삼강 어린이집입니다. 네네. 예. 그 여기 지금 현재 고공립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은 동구 지산 그 휴먼시아 어린이집도 13명이 있거든요.
여기 올해는 여기 한 몇 명 정도 생기네. 이거는 작년 데이터 지산 휴먼시아 지금 거기는 정원이 48명인데 네. 지금 47명이거든요. 현원이 네. 이제 교직원 수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 현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서 보육 예. 예. 교사. 교사. 예. 교사, 예. 교사 그러고 그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4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우리 동구에 좀 젊은이들이 살아야 또 예를 들어서 뭐 국공립이나 사설 유치원도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돼서 운영이 될 텐데 이 또한 이제 여기 오늘 지금 교대형 모아일과 그랑대 어린이집 여기 또한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인근 주택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 공동주택 단지에 모아일과 이런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는가요? 어떤가요? 예, 이제 TO가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있습니다. 아, 인근의 주택에 사는 사람.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 김재식 의원입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니까 이제 되게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장소가 이제 위치가 그 이제 뭐 계림동 일대 그쪽에 그 새로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여기에도 이제 아마 굉장히 그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경쟁률도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민간에 우리 위탁하는 만큼 그 선정할 때 선정하실 때 이렇게 좀 공정하고 아무튼 투명하게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도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유형별로 그 어린이집들이 좀 어려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걸로 이렇게 이전을 검토하신다거나 해서 또 좀 도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선정하실 때 아무튼 좀 공정하게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네.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교대역 모아일과 그랑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대역 모아일과 그랑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자체 하계 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과장 민점남입니다. 평소 공공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과 소관 2026년 자체 하계 방역소독사업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위탁 추진은 해충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소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전문 방역소독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30일이며 총 사업비는 2억 25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총 6개 업체로 동구 전체를 6개 곤역으로 나누어 곤역별 담당 업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곤역별 주 5일 순회 방역,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집중 방역,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방역, 관내 해충 피해 민원 발생 지역 방역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충 매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이 필요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자체 하계 방역 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 소독 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자체 하계 방역 소독 사업을 2026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역 소독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민간 전문업체의 인력,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권역별 공공시설 및 방역 취약지역 방역 소독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130일이며 수탁업체는 6개 권역의 소독업소 6개소입니다. 전문 소독업체의 기술력과 장비를 활용해 방역 효과를 높이고 특히 권역별 전담업체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인력, 예산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위탁 사업인 만큼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돼 민간위탁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2026년 자체 하계 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소 업체가 이제 6개 업체 선정하신다는 거죠? 예? 네. 똑같이. 그러는데 지역은 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작년 하긴 청소 업체가 아니라 방역 권역 하는 말씀하시죠? 권역이 좀 네. 변경이 된가요? 업체가 6개니까 6개 권역 예. 작년 현상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네. 6권역에서 1, 2, 3 서비스 공사 서남동 방역 취약 지역 해가지고 푸른길하고 동쪽골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수탁업체 6개를 선정하는데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1권역으로 충장동하고 서남동을 넣고 아마 계림일동, 동명동, 푸른길 공원 이제 동쪽골이 빠졌어요. 동쪽골은 예, 학운동에서 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앞전에는 서남동하고 방역 취약 지역에서 푸른길하고 동쪽골로 넣었었는데 동쪽골이 이번에는 빠져 있어. 이제 동쪽골은 지금 6권역에 작년에 6권역에서 예, 했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예. 올해도 이제 이렇게 세부 사항에는 안 들어 있지만 예, 6권역에서 이게 수시 방역하는 구간이라서 6권역에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네. 지원 1, 2동이 어떻게 보면 이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거기도 이제 한계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가 저 자전거 도로도 있고 또 트레킹 길도 있고 특히 용산동 하천으로 해서
강주천 옆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트레킹 도로, 자전거 도로, 또 중간중간에 공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동쪽거리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쪽에 주민들이 꽤 많이 운동을 하고 용산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동구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땅이 지원 1, 2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변경을 약간 하셨길래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변경을 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동쪽골도 현재는 지금 올해 하는 것은 동쪽골도 빠져 있고, 동쪽골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죠? 예. 길어지겠죠? 예. 예, 아니 그 동쪽골은 어쨌든 학운동 관할이고, 예, 학동하고 학운동이 지금 사군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쪽골은 그러면 예, 동쪽골은 학운동, 학동에서 예, 하시겠다. 예, 하고 이제 육군역은 이제 푸른길 공원에 창고표 2개가 있는데, 예. 예, 우리가 푸른길 공원에 그 방역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이제 산책 공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육군역에 넣었었고요. 동쪽골도 푸른길 공원처럼 지난번 작년에는 육군역에 넣었었는데 푸른길 공원과는 이게 민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중심으로 했고, 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1, 2동은 이제 우리 동구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구수도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이제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서남동이나 충장동이나 이렇게 상권이 밀집된 곳보다는 주민 호소 민원이 저희 그 공공보건과 입장에서는 민원이 적은 편이고요. 그 산이 이제 광범위한 산은 우리 주거지 방역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방역을 못합니다.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그 쏟아주는 방역을 그 산림청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좀 설치하는 곳이 있거든요. 주민 산책로는. 네, 그런 점 좀. 동쪽골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작년에 동쪽골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예. 해름참에 예. 저 극기를 못 온다고 예. 그 날파리가 뭐인가 막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우리 제주도 예. 그 비행기 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새 때문에 예. 그런 그 새는 아니지만 그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예. 주민들이, 그것도 향수 같은 것을 안만 해도 이제 그 주부들이 그렇죠. 뿌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날파리들이 워낙 많이 달라들어가지고 예, 예. 그 민원이 말도 못해요. 예, 그런 상황 이제 저도 그래서 난 이제 아는데 동쪽도 빠져 있고, 예, 예, 그렇죠. 지원도 그쪽도 빠져 있고, 빠지지 그래서 않습니다. 학운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저 할 것이고요. 민원 오늘 올해도 들어올 겁니다. 예,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방역 소독이 이제 소독약품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친환경 방제 약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소독 효과를 누리려면 그 기준을 이제 위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이 도심에서는 이제 주거지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산에 있는 곳, 산책로 같은 곳에서 민원이 많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척 많아요. 예, 약품이 약품이 아무래도 좀- 친환경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런가요? 예, 예. 짐승에게 해로운 건 사람에게도 해롭잖아요. 그래서 25년도부터 거의 이제 아니 친환경이 오래전부터 했는데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강화됐습니다. 약품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마셔도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약품이 다 완화돼서 그런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현승 의원님.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학예 방역 소독 민간위탁 방역 소독 사업에 재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까 다? 작년에 했던 업체고요. 올해는 네, 다시 모집 공고해서 네. 네, 심사위원 통해서 선정하고 할 네. 겁니다. 네. 재위탁 지금 말하자면 동의안인 거죠 이게? 예, 예.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네. 6개 업체 네. 이상은 이제 네. 모집 공고를 통해서 네, 네. 모집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동구 소재 소독업소. 예. 예. 근데 이제 그 작년에도 이제 6개 업체 모집 공고를 했는데 6개 업체 재공고에서 6개 업체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주 5일 오전 오후로 1, 2회 이렇게 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옛날에 보면은 소독차 이렇게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분무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
차량들의 소음이 이렇게 나지 않고 예. 무소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분무소독 어떤 차이입니까? 차량 소음이요. 예, 옛날에는 배터리 소독차가 차이. 오면 이렇게 예, 예. 알잖아요. 아 옛날에 요즘은, 이제 예. 연무 방역이라고 예, 예. 지금 이제 도시에서는 그 규정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예, 예. 환경 오염 유발이고 네, 네, 뭐 네. 교통사고 유발하고 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조용히 분무 소독하는 네, 차량을 네.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언제 한지를 이렇게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조용해서 사람들이 네.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음. 주 5회 순회 방역이라고 해서 내 집 앞에 일주일에 5번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개념으로 아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좀 착각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오전 오후로 항상 하는데 네. 이제 내 집 앞에 어떤 권역에 그곳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브리핑 하실 때 그 푸른 길 관련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우리 동구 관내에서 하루 중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푸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또한 그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아무튼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 여름에 그 기후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네네. 비가 너무 안 오거나 해도 그 모기의 발생이 영향이 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 같은데 모기 유충들이 비가 와서 좀 씻겨 내려가면은 좀 덜하기도 한데 그렇죠. 네. 또 비가 오고 나면은 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떤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요즘도 보면은 주택에는 모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 또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또 방역에 좀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도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 기상 정보나 전년도 뭐 이상 기후 그런 네. 거 반영해서 방역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독할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그 하계 방역 소독이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쭉 방금 우리 박정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이제 의외로도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동구에서 이 사업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또 즉각 또 민원해 주신 덕분에 그 칭찬은 저희들이 대신 좀 많이 받아왔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도 이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 이하계 방역 소독 민원들이 딱 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은 이제 그냥 기본이고 이제 평상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발생하는 민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족골 푸른 길, 그 이제 눈으로 이제 직접 보여지니까 이제 그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제 또 민원들을 주시죠. 그랬을 때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그 외곽 그 울타리도 민원이 있으시면 또 바로 가서 또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민원을 좀 이렇게 먼저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일반 주택가라든지 그런 건 기존에 해오셨던 것도 있지만 좀 먼저 선제적으로 뭐 아파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동족골 푸른길 그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그쪽 배분을 좀 더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방역 효과는 낮을지 몰라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 주시게 보면 이게 보여지는 효과가 또 굉장히 네. 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전남 공공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자체 하계 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6년 자체 하계 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 충장상권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안수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충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전 충장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전문가 및 상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전년도의 충장상권 공실조사 결과 황금동 일원의 공실률이 상권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충장상권 주변 지역의 상권 침체가 확산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구간은 현 상권 활성화구역 밖에 있어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상권구역 및 5개년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핵점포 유치 및 핫플레이스 환경조성 사업으로 추진했던 홍콩 골목 조성 사업 성과를 토대로 바로 인근 공실 밀집 구간인 황금동 일부를 상권 활성화구역에 편입하여 조성 사업을 추진,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쪽 구역은 기존 충장로 1가에서 5가, 지하 3가에서 기존 구역 포함 홍콩 골목 인근 황금동 일부 12,293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상권 활성화 범위 구역 범위 10% 미만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총 사업비는 증액 없이 14억 1,612만 원이며 골목 여행 스마트 상권 플랫폼 충장 빌드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핵점포 육성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홍콩 골목 확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 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둘째, 황금동과 충장로를 잇는 보행 소비 동선 연결 강화로 유동인구 순환 촉진. 셋째, 청년 창업 연계로 창업자와 건물주 간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충장상권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 성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충장상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황금동 일부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에 편입하고 이에 따라 5개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장상권 공실조사 결과 황금동 1원의 공실률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핵점포 유치 및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역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업구역 조정 등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특히 황금동 1호는 공실률이 높아 상권 침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충장로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역 편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구역 변경 범위가 제한적이며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된 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주민공람, 상인 의견 수렴, 협의회 개최 등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황금동 편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공실에서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광주 충장상권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성취의 건은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조정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 충장상권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식 의원입니다. 뭐 지적은 아니고 실은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홍콩의 거리가 이제 나름 이제 성과를 내면서 이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실은 이제 이런 핵점포 육성 사업을 우리가 이제 수년간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홍콩의 거리가 이렇게 좀 되는 걸 보고 진짜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또 이제 거의 이제 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동구에 늘 그 당부드렸던 이제 이 후에 르네상스 사업 이후를 이제 좀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하고 제가 좀 하나 좀 그 공고를 드리고 싶은 건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가요? 이게 지금 그 우리 그 관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조선대라든지 조선2공대라든지 그쪽에 그 여타 그 라이트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좀 사업 추진해 보신 거는 없으시죠?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공실 관련해 가지고 네. 일자리 하고 해가지고 네. 조금 사랑방 미디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 라이즈 사업단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은 그 최근에 그 제가 지금 조선대 그리고 또 이공대 제가 또 그 간호대 제가 그쪽 제가 라이트 사업 관련한 제가 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번에 학생들 그 수백 명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들을 청취하는 토론회였는데 모아 보니까 대다수 한 절반 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동구에 빈집들이 있는데 저걸 좀 활용해서 뭔 사업을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는데 모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 지도하시는 분께서 이거는 그 해당 그 집 주인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뭐 말씀드렸던 일이 최근 일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보통 대학의 그 라이즈 사업단의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저부터 접목해서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수요 조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르네상스 사업 쪽에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부족한 예산들을 저쪽에는 충분히 라이즈 사업도 그런 일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굉장히 그 효능감 있는 사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그쪽도 한번 여러 좀 협업들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한번 좀 그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네, 제가 볼 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사업 꼭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네, 저는 네, 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권유를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충장 상권 활성화 및 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 충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